예, 좀 전에 봤던 영상물은 이제 시리얼 데이터로 이 부재들이 점점 비주얼라이징 되는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확인을 했고요. 예, 다시 이어서 그, 그 시리얼 데이터가 지금 좀 전에 그 기둥 데이터도 있었지만 이렇게 건물 자체에 값을 매겨가지고 건물의 전체 값의 날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렇게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제일 처음 했던 커머셜 샘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특성 정보 중에 데이트라는 그 파라미터 정보가 없거든요. 그렇게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슬라이드 UI가 표시가 안 되게끔 그렇게 안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될 것이 그 마우스 같은 경우로 메타데이터 정보를 UI 창에다가 구성해서 보이고자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지금 레빗의 그 샘플 데이터 중에 이 하우스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RAC 베이직 샘플 프로젝트였는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모델 파일에다가 특성 정보 중에 이쪽 벽면에 일반의 쇼 메타데이터를 Y로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쇼 데이터의 값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다 없으니까 안 되고 얘만 현재 Y가 되어 있고 실제 보면은 이 벽에 됐을 때만 이 메타데이터 정보가 좌측에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그 레이캐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의 좌표를 이 유니티의 월드로 변환해서 GT 앞으로 레이를 쌓아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니티 안에서 충돌을 쓰려면 유니티의 그 컴포넌트인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해당되는 객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레이가 충돌됨을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비주얼라이저에 관련된 메쉬 렌더와 메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유니티 리플렉트가 이 빔 모델링을 내부 프로젝트로 인스턴싱 하는 와중에 부착된 싱크 오브젝트 바인딩, 메타데이터, 빔 정보, 트랜스폰 정보밖에 없어요. 그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서 콜라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콜라이더가 어느 오브젝트에도 부착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디폴트로 콜라이더를 부착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 이 유니티 프로젝트로 이 빔 모델이 이니셜라이징 할 때 찾아내가지고 특정 오브젝트에다가 좀 전처럼 이 벽면에다가 메쉬 콜라이더라는 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요것도 앞서 시계열 데이터와 같이 메타데이터에 쇼 데이터가 Y인 놈만 검출을 해서 거기다가 그 해당되는 오브젝트에다가 콜라이더로 프로그래밍적으로 add component라는 API를 써서 이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붙인 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 프로젝트가 런타임 전에 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받아오는 정보들 중에서 이 쇼 메타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계속 얘가 내부적으로 체크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벽만 되어 있는데
이 지붕됐을 때 정보가 안 보이시잖아요. 이 지붕에다가 한번 레빗에 이 지붕에다가 지붕의 특성 정보에다가 일반의 쇼 메타데이터를 Y로 놓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Y가 됐고, 실제 이걸 유니티 리플렉트 서버에다가 데모이 RAC 베이직 샘플에다가 스타트를 잡고 이 변경된 속성 빈 정보를 송출을 시킬게요. 전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니티 리플렉트 뷰에서는 라이브 싱크가 지금 켜져 있어요. 지금 동작이 되네요. 받아왔거든요. 받아오니까 이게 돌면서 예, 실제 기능적으로 벽도 되고 예, 천장도 보시면 이제 천장에 대한 벽과 천장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바로 런타임 중에 바로 실시간으로 콜라이더를 붙였어요. 볼까요? 기본 지붕에 메쉬 콜라이더가 붙어 있네요. 이와 같이 유니티 기본 프로젝트 안에 API, C# API 중에 이렇게 싱크에 관련된 이벤트, 프로젝트가 오픈됐을 때 이벤트, 빔 모델이 이 프로젝트에서 이니셜라이징에 대한 그 순간순간마다 이벤트 델리게이트라는 액션으로 이벤트를 인버크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래머가 응용을 해갖고 메쉬 콜라이더를 부착을 시킨다든지 관련된 정보를 자료 구조 형태로 담거나 빼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유니티 리플렉트 안에 이 두 개는 제가 이 기능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화면 부분과 그 안에 데이터 파서와 기능을 위한 컴포넌트, C# 컴포넌트로 부착을 했고, 실제 관련된 기능은 스크립트에 보면 스타트 시점과 온 이네일브, 디스엘브에 그러니까 싱크 매니저에 대한 액션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애드드 시킬 때마다 특정 함수를 호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싱크 업데이트가 끝날 때 또는 그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프로젝트가 오픈이 되고 끝날 때, 그리고 프로그레스가 끝날 때 관련된 액션이 선언이 되어 있고, 관련된 지금 내부의 펑셔닝을 통해서 펑션 안에 관련된 기능을 넣었고, 이 안에서 이 부분처럼 쇼 메타 파라미터 값이 있을 경우에 메쉬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붙이고, 이거 이제 잘못 붙였네요. 예. 데이트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데이트 값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메타데이터 아이템 리스트에다가 제가 이제 담고,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담고,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더로 쇼를 툴을 넣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슬라이더 바가 보여지게 되고, 좀 전처럼 메타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메쉬 콜라이더를 붙이는 경우도 같이 쇼 메타데이터 값이 있을 경우에 메쉬 콜라이더를 붙이는 애드 컴포넌트를 하나 써갖고 붙이게 돼서 애드 칠드런이 결국은 싱크 매니저에 온 인스턴스 에디드라는 이벤트가 호출될 때 항상 호출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할 때 호출이 되면서 할 수 있고, 프로젝트가 또 온오프 프로젝트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선택을 하면서 바뀔 수가 있는데, 할 때마다 해당되는 메타데이터랑 관련된 변수들을 값을 초기화시키는 부분을 온오픈 프로젝트라는 이벤트가 발생될 때 저 함수 안에다가 관련된 초기화 기능들을 넣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했던 거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커스터마이징 UI를 만들고 안에 있는 데이터를 파서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시리얼 기능이라든지 쇼잉의 그 정보를 보여주는 그 기능을 구현을 한 거고,
좀 전에 예, 유니티 리플렉트 메뉴에서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갖고 유니티 프로젝트에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아트적인 부분을 좀 써가지고 이 부분인데요. 여기 안에 저 RNC 어드밴스드 샘플 프로젝트를 갖다 놓고 지금 포스트 프로세싱 볼륨의 아주 기본적인 포스트 볼륨과 반사에 관련된 리플렉션 프로브를 놓고 시네머신으로 지금 주변에 트랙을 깔았어요. 시네머신 거쪽 카메라와 트랙의 한 쌍으로 이 주변에 트랙을 카메라가 돌면서 찍을 수 있게끔 거쪽 카메라, 시네머신 카메라를 설치를 해갖고 트랙과 거쪽 카메라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저 거쪽 카메라 그룹을 특정 시간대별로 시퀀싱해서 선언을 했고, 이제 트랙과 관련된 애니메이팅 요소와 그리고 이 뒤에 라이팅의 백그라운드인 이 앰비언트 컬러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타임라인에다가 기능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해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맥스로 돼 있어서 화면이 전체 화면이 켜질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유니티 안에서 기본적으로 에디터에서 쓸 수 있는 시네머신, 그리고 타임라인,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이펙트 효과의 포스트 프로세싱, 뒤에 스카이 박스에 대한 그 라이팅에 관련된 기능을 써가지고 타임라인 안에서 구성을 해서 낮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저렇게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시퀀싱으로 영상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거쳐 카메라 안에 이동을 해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트랙을 따라 움직이면서 특정한 지점에 있을 때 이 도어가 오픈이 열린다든지라는 애니메이팅을 타임라인 안에서 구성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끄럽게 이렇게 턴 같은 기능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타임라인 같은 기능을 써갖고 비단 이제 빔 정보만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런 관련된 뿐만 아니라 이런 인테리어나 비주얼적인 부분의 컨텐츠도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내부의 빔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아웃풋으로 시각적인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네머신의 그 캐릭터, 시네머신 이제 샘플에 있는 그 캐릭터를 썼는데요. 캐릭터를 이제 타임라인 안에서 저 알파 값을 렌더링의 렌더를 이네이블 시켰습니다. 디세이블 시켜갖고 지금 앞에 사라지게끔 렌더링을 돌리지 않게끔 그렇게 기능을 좀 넣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한번 돌아다니게 하면서 보이게끔 하는 그런 비주얼적인 아트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 방금 전에 보였던 그 플레이드의 타임라인에서 이 시퀀싱별로 그 지금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저 부분을 녹화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유니티 안에 그 유니티 레코더라는 그 패키지가 있습니다. 아직 프리뷰인데 해당되는 시네머신과 유니티 레코더 관련된 것들은 좀 전에 유니티 리플렉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처럼 해당되는 패키지 매니저에서 시네모신과 레코더와 리플렉트 모두 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더를 트랙을 놓고 해당되는 트랙을 영상물을 MP4에 무비로 해갖고
특정 디렉토리 밑으로 그 결과물을 빠뜨리게 해당되는 경로는 이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어느 시점 또 넘어가서는 어느 시퀀스 단계에서는 이미지 파일로 이미지 시퀀스로 내리게끔 이렇게 지금은 뮤트가 되어 있습니다. 비활성화가 됐는데 이거를 켜서 뮤트를 풀고 다시 플레이를 시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레코딩 기능이 있어서 이 프레임 레이트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정상적으로 갈지 좀 낮을지는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를 눌러서 예. 예, 좀 많이 느리게 가고 있죠. 이건 레코딩 기능이랑 동시에 이루어지게 이게 비주얼 렌더링과 레코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서 저렇게 느려지게 보이는 거고 현재 되게 아주 느리게 가고 있어요. 프레임이. 실제 찍히는 영상물은 되게 정상 프레임 속도로 찍히게 됩니다. 이게 계산을 산출하면서 좀 이렇게 느려지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좀 더 기다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MP4 레코딩을 하는 타이밍이고 조금 넘어가면 이제 이미지를 추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레코더 트랙을 선언을 해놨습니다. 예, 이게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멈추고 실제 저장되는 경로에 가보면 이렇게 영상물 하나와 이후부터 시퀀스별로 이렇게 영상 이미지 파일들을 캡처해서 밑으로 내려놨고요. 영상물도 해당되는 MP4로 영상물이 정상적인 프레임 레이스로 맞춰가지고 영상물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그 영상의 옵션은 레코딩 트랙에 어떠한 종류를 할 건지, 파일 네임은 어떠한 네이밍으로 할 건지, 그리고 캡처 뷰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해상도는 어떻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레이스 프리캡을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요 화면은 아까처럼 그 그림자, 태양에 대해서 그림자와 계절에 관해서 태양의 일조권을 시뮬레이팅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는데 요거에 대한 UI가 지금 바깥에 이쪽 부분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기본 보시는 것처럼 기본 유니티 리플렉트에 여기 안에 기능으로 넣고 싶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UI들은 이 리플렉트의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 구성하는 방법을 짤막하게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유니티 리플렉트의 요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위치가 패키지 폴더, 리플렉트 폴더가 아니고 패키지 폴더에 프리팹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모디파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프리팹에서 프리팹 편집창이 아예 안 열립니다. 오픈 프리팹에서 저장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 세이브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저장을 할 수가 없는 프리팹입니다. 얘를 그래서 유니티 프로젝트의 부분으로 드래그를 해서 오리지널 프리팹을 하나 만들게요. 보면 실제 내 에셋의 레퍼런스 영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열고 하고
썬에 관련된 부분도 집어넣을게요. 썬라이즈 밑에 자식을 놓고, 이 썬에 관련된 컨트롤 부분이 마이 커스텀 매니저에, 저는 라이트 매니저에 나왔는데, 얘를 카피를 해서 썬라이트에 별도의 컴포넌트를 부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 삭제를 시킬게요. 그리고 지금 메타데이터와 커스텀 MNG만 마이 커스텀 매니저 오브젝트에 붙어 있고요. 썬라이트에 관련된 부분은 이 프리팹 안에 집어넣을게요. 드래그해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 안에 실제 UI의 캔버스에 관련된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밑으로 캔버스 오브젝트 밑에 있거든요. 세팅즈 캔버스를 복사를 해가지고 라이트 캔버스로 바꿀게요. 그리고 얘를 프리팹을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거 다 프리팹을 해제시키고 세팅즈 옆으로 넣을게요. 세팅 옆에 보면 세팅즈 탑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떠한 창의 구조에 따라서 달라요. 메타데이터 탑 메뉴도 있고 세팅즈 탑 메뉴도 있고 근데 얘는 지우고 그냥 탑 메뉴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보튼과 백 UI를 그대로 넣고요. UI도 버튼 리스트 컨트롤은 세팅즈에 구성되어 있는 게 자식들이니까 지우도록 하고 UI 루트로 실제 몇 가지 저장을 시킨 후에 나와서 마이 커스텀 캔버스의 라이트 UI의 이 윈도우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안에 UI 밑에 자식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놓고 세이브 누르고 여기에 버튼 이벤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버튼은 버튼을 눌렀을 때 리스트 캔버스의 라이트 캔버스의 탑 메뉴에 온 클릭 선택을 해주시고 UI의 마스크에 가도 이제 버튼 이벤트가 있거든요. 여기는 라이트 캔버스에 예를 들면 탑 메뉴에 디액티브 플러스 시키고 라이트 캔버스의 탑 메뉴에 쇼 버튼 중 예를 들면 이 나머지 버튼들이 옵션 버튼들이 다 눌리겠고 이렇게 수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실제 UI는 슬라이더 부분이 지금 없어졌어요. 파괴됐기 때문에 슬라이더에 관련된 기능들은 현재 썬라잇을 드라이에서 썬라잇을 다 집어넣고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버튼 기능에 썬라잇을 넣고 라이트 MNG의 이 부분 그 다음에 타임은 역시 썬라잇의 라이트 MNG의 타임, 체인지 타임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의 이 프리팹에 네이스티드 프리팹을 하나 더 라는 구조로 더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리플렉트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더라도 이에 관련된 이 안에 또 다른 또 프리팹이 또 있는 구조죠 현재. 그래서 그걸 제외한 부분만 업데이트가 되고 제가 지금 방금 집어넣은 부분은 업데이트에 영향을 안 받고 별도로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기존에 복사를 한 부분 얘를 안 뺐네요. 빼고 플레이를 해보면
그 기존의 캔버스는 현재 쇼4D와 카메라 관련된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를 선택을 하고 라이트는 이 여기 버튼에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호리저널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기에 맞춰서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에서 이걸 이 안에 내부적인 UI에 포함시켜서 기존의 그 프리페어 활용한 UI적인 요소에 그대로 메뉴로서 기능을 하나만 더 추가하는 구조로 하는 구조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임포트 에세이 인투 유니티 에디터에 저 빔 모델 파일을 임포트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고 커스텀 리플렉트 뷰어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VRM 모델을 리얼타임 3D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픽시즈 같은 플러그인, 서드파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IFS 포맷형의 빔 모델 파일을 임포트해서 유니티 에디터에서 3D 컨텐츠를 사용하여 빌드하여 앱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유니티 리플렉트가 나와서 리플렉트를 사용하면 레빗 스케치와 라이너 같은 빔 솔루션에서 리플렉트 플러그인을 설치한 이후 기존 리플렉트 뷰어를 설치하여 실시간 리얼타임 3D 빔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약간 시연하면서 소개해드린 것 같이 유니티 프로 라이선스와 함께 유니티 에디터에서 리플렉트 패키지를 설치해서 커스텀 뷰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빌더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확장성 높은 앱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시연 영상물처럼 유니티 에디터에서 리플렉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빔 모델 파일을 아예 이 프로젝트의 리소스로 내려받고 이 모델에 대해서 관련해서 애니메이팅 효과라든지 카메라 연출 그런 것들을 적용을 시켜서 또는 오늘은 보여주지 않지만 매터리얼도 변경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빌드 파일을 만들어서 시각화나 미디어 전용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리플렉트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니티 퍼블릭 로드맵이라 갖고 현재 런치된 이 페이지에 런치된 기능들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 현재 개발 중인 부분에 대해서 URP, HRP 서포트를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선 스터디 좀 전에 시뮬레이팅 했던 인조건 시뮬레이팅은 아예 기본 기능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 오큘러스 리프트 VR, HMD를 이제 서포트를 하고요. 비주얼은 이제 퀄리티를 좀 높고 플러그인은 이제 앞으로 네비웍스랑 빈 360이 추가적으로 이제 인용 플러그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플랫폼도 지금 단일 네트워크망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게 리플렉트 온 클라우드 버전으로도 좀 개발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찍어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아직 시기적으로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각각에 대해서 눌러보면은 해당되는 설명들이 짤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건 개발 중인 거고 플랜에 올라가 있는 플로팅 라이센스나 이제 맥OS에서 뷰어요 전용 뷰어, 홀로렌즈 뷰어를 지금 현재 플랜 중에 있고 이건 이제 개발할지 말 건지에 대해서 디스커싱하는 단계의 부분을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올라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 가서도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로드맵은 유니티 FAQ 페이지가 따로 있거든요. 이 FAQ 페이지에 하단에 로드맵 페이지가 있습니다. FAQ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금 여기 링크가 빠졌는데 KR 붙여서 하면은 한국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해서 좀 나오고 답변은 한국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좀 이렇게 반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좀 자주 하는 질문, 일반적인 질문과 데이터 준비와 최적화, 알려진 문제, 현재의 버그나 문제사항, 뷰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FAQ 페이지가 있고요. 로드맵도 이 안에 로드맵을 링크를 누르면 확인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설계 및 시공에서의 유니티 리플렉트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건물이 될 건물을 지금 현재 설계와 시공하고 있는 샵이라는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유니티 리플렉트를 가지고 저 AR 증강현실을 좀 커스터마이징하게 만든 기능입니다. 보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는 저렇게 모형 조각도나 저런 것들을 3D 건축물로 시각화해서 배치를 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부가적인 빔 정보를 볼 수 있는 2D 기반의 정보참도 구성을 해서 저렇게 AR 콘텐츠를 구성해서 요걸 영상물을 제작을 했고, 실제 작년 코펜하이 유나이트 행사에서 저와 관련된 주제로 실제 섹션 진행도 했었습니다. 네, 주요 피드백들이 있고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유니티 리플렉트를 사용하면 사용 중인 모델링 툴에서 클릭 한 번으로 3D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가져올 수 있고, 실시간 동기화를 통해 디자인 검토 과정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보시는 링크로 유니티 리플렉트 홈페이지와 매뉴얼 링크를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 유니티 런 코스에 가셔서 유니티 리플렉트로 한 3, 4개 정도의 강좌가 있습니다. 합이 한 4시간 정도 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한 내용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 영상을 다시 보셔도 되지만 부가적인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온 거는 이 런 코스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가 의미한 게 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FAQ도 소개를 좀 드렸는데, FAQ 페이지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질문과 뷰어에 관련된 질문, 또 알려진 문제사항에 관련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니티 스퀘어에 유니티 코리아에서 한국에만 있는 유니티 유저를 위한, 인더스트리 유저를 위한 유니티 스퀘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인더스트리 관련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벤트 뉴스, 알려진 뉴스나 유니티 라이브 뉴스 같은 영상물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들 웨비나 같은 경우도 여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와 같은 시간대에 유니티 웨비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차 시즌이 끝났고 5월 달에도 2주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관련된 내용도 가서 확인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유니티 리플렉트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